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쓱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8월에도 많은 법령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법령은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 주시죠. 네네. 이제 소위 뭐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개정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관련 내용이 뭐 이제 성폭력 피해자, 특히 이제 아동들을 보호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요 성교육 전문기관 이제 종사자 중에 팀원 및 전문 강사의 자격 기준을 학력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에서 이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완화해서 이제 성교육 전문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처벌하고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아청법이라는 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성범죄를 규율하는 이런 법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뭐 재발 방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쪽의 인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성교육 전문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좀 확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차수의 산정 기준하고 과태료 금액의 가중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이제 문제점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위반 행위가 있으면 뭐 이런 관련 사항도 이제 뭐 그 행정처분이라고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데 이런 게 사실 이제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범죄 내용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아청법상에는 뭐 행정기관이나 이제 각종 이제 이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런 걸 법적인 이런 제도들을 규율하고 있는 이 부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어떤 행정 문제로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이런 차수나 어떤 선정 그 과태료 금액 또 가중되는 사유들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히 한 그런 개정이 있었습니다. 네, 아청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평생교육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이 돼서 지난 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좀 고령화 사회가 이제 도래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평생교육 관련해서 관심도 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 관련 이런 그 시설들도 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의 어떤 교지 그러니까 그 딱 시설이죠. 교육원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시설, 그 기준에 관해서 현재는 이제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른 이제 대학에 버금가는 그런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평생교육원이 취지는 참 좋은데 이 어떤 설립하고 좀 운영하는 이런 부지 자체가 대학 기준하고 똑같다. 그럼 이게 좀 너무 높아서 그 평생교육 그게 어떤 접근성을 좀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 평생교육 자체로서 어떤 시설 기준을 좀 다시 마련하자. 그래갖고 대학에 버금가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런 부지를 선정할 때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시설이면 어떠한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생교육 기관을 활용을 하다 보면 이게 뭐 또 아무래도 학원하고 비슷하게 이런 환불 규정 같은 게 굉장히 좀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평생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그 수업에 대해서 학습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는 수업 제공 방식에 상관없이 총 수업 기간 중 일정 기간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반환 금액을 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콘텐츠 형태로 사전 제작되어 제공되는 이런 원격 교육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을 기준으로 반환 금액을 산정하도록 이렇게 좀 실제에 맞게 현실에 맞게 좀 합리적으로 이제 학습료 반환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표법이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상표들이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의 이제 다양한 디지털 상품들이 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현행법상 상표의 사용 행위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 유형만 규정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온라인 어떤 상품들, 이런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상품의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이제 몇 가지 좀
개정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상표 이제 출원 시에 기재된 지정 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 상품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거절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또 상표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한 거절 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 수단으로 재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해서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 확보를 하도록 이제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이제 상표를 표시할 것을 전기통신회사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를 상표 사용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에 어떤 상표까지도 이제 상표법이 규율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혔고요. 그리고 이제 출원 절차에서 사실 상표 출원 절차에서 사실 분쟁이 좀 많습니다. 실제로 분쟁이 많고 그다음에 이거를 좀 빨리 왜냐하면 이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빨리빨리 진행시켜가지고 어떻게 좀 잘 원활하게 내 상표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재판인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해결하는 부분하고 상표 출원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지나치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일부 상품만 이제 상표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이제 부분 거절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좀 나눠서 거절이 된 부분, 거절이 되지 않은 부분 해갖고 이제 빨리빨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관이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심판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이 이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제 재심사를 또 다시 청구해가지고 좀 빨리 상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 거절 이유가 간단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좀 더 원활하게 상표 관련 비즈니스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개선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상표법 일부 개정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